여러분, 오늘 사건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어떻게 된 사건일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우선 옆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마테우즈 카와스키. 나이는 30살로 폴란드 남동부의 작은 마을 후트코라는 지역 출신의 폴란드인이에요. 이 마테우즈는 독일 하노버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약 5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2018년 3월 28일, 이 마테우즈는 폴란드 리피아에 살고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장거리 연애 중이었습니다. 거기다 이 여자친구, 마테우즈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어요. 그것도 거의 막달. 출산일이 임박해져 오니까 자기 아기를 보기 위해서 이 여자친구와 같이 함께 있어 주려고 2018년 3월 28일 오후 11시 30분쯤 퇴근 후 자신의 차를 타고 독일 하노버에서 폴란드 리피아로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요쪽 끝으로, 여기에서 옆쪽으로, 리피아로. 둘 지역의 거리는요, 약 402마일, 647km 정도였어요. 그렇게 마테우즈는 여자친구의 집에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저녁 10시, 12시, 다음날 새벽 2시가 지나도 안 와. 이에 걱정이 되니까 여자친구는 3월 29일 오전 10시 30분쯤에 남자친구 마테우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어디야? 안 와? 그랬더니 이때 마테우즈는 가고 있어. 한 2시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 그런데 2시간은 무슨?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뭐야? 그리고 그 연락이 마테우즈의 마지막 연락이 돼버렸습니다. 다음날 29일 오후 5시가 돼도 남자친구 마테우즈가 안 오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한 이 여자친구는 바로 독일에 살고 있었던 마테우즈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마테우즈가 오기로 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 안 와서 혹시 거기 있어? 전화를 해봐도 전화벨만 울리고 전화도 안 받아. 그렇게 마테우즈가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된 가족들은 29일 그날 저녁에 바로 경찰서에 마테우즈의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젊은 남자가 뭐 바람이나 쐬러 갔겠지. 아니면 뭐 친구랑 술 한잔하고 있거나. 좀 기다려 봅시다. 라면서 그냥 가족들을 돌려보내요. 이렇게 연락도 없이 어딜 갈래가 아닌데. 이 마테우즈의 아버지 말에 따르면 이 마테우즈가 여자친구한테 2시간이면 도착해. 조금만 기다려. 라고 연락했던 그쯤 3월 29일 오전 10시 20분에서 30분경에 이 아버지 또한 아들 마테우즈한테 전화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마테우즈 받았대요. 아들, 지금 어디야? 아버지, 저 지금 슈제친이에요. 차 몰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나서 2시간이나 갇혀있다가 이제 슈제친에 왔네요. 그래? 조심히 운전해라. 여기서 슈체친이라고 하는 곳이 폴란드와 독일 국경이 있는 마을로 여자친구가 있는 리피아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자친구한테 가는 길목이었던 거예요. 독일과 폴란드 사이의 국경에는 입국을 검사하는 직원은 없지만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는 달려 있었습니다. 실종 당일 마테우즈가 독일과 폴란드 사이의 국경인 슈체친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4월 초 독일과 폴란드 양국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독일 경찰은 마테우즈가 폴란드 사람이니까 폴란드에서 조사를 하겠죠. 저희까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수사를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은 다시 폴란드 경찰한테
마테우즈가 실종된 후 며칠 동안 핸드폰은 켜져 있었어요. 통화음이 계속 갔다고요. 그러니까 마테우즈의 핸드폰 위치 추적 좀 해주세요 요청했습니다. 실종자가 생기면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하는 게 기본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마테우즈가 핸드폰 유심을 독일 거 유심 카드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폴란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폴란드 경찰, 마테우즈의 핸드폰 추적을 못하는 거예요. 경찰들이 하는 말은 마테우즈의 전화가 폴란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위치 추적도 안 되고 마테우즈가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 또한 정확하게 나오지 않네요. 그런데 웃긴 게요. 독일 경찰들 또한 제대로 추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경찰이나 폴란드 경찰이나 신경 써서 직접적으로 안 나서 준 거겠죠. 이렇게 양국의 경찰들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해주니 어떡해요. 가족들이라도 나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슈체친부터 해서 도로 옆으로 빠지는 길목, CCTV, 주유소 등 전부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마테우즈의 실종 전단지도 뿌리고 다녔어요. 마테우즈의 가족들은 폴란드와 독일 TV에도 여러 번 나와서 경찰이 제대로 나서서 일을 하고 있지 않다, 좀 도와달라 라고 하면서 경찰 비판도 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흔적을 발견할 순 없었어요. 그렇게 6개월 후인 9월 12일 마테우즈의 고향인 폴란드 후트코에 살고 있었던 마테우즈의 가족 집으로 이웃 주민들이 찾아옵니다. 당신네 헛간에서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요. 네? 이상한 냄새요? 아무래도 그 헛간 안에서 동물이 죽은 것 같아요. 동물 썩는 냄새같이 엄청 심하게 나네요. 그거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죽은 동물의 사체일 거라는 생각으로 이웃과 함께 헛간에 뒤지기 시작했는데 깨끗한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어디서 나는 냄새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헛간 깨끗한데? 어디서 이런 역한 냄새가 나는 거지? 그러다가 한 이웃이 우연히 고개를 쓱 들었는데 이 헛간의 헛간 지붕 아래에 뭔가 공간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저기도 공간이 있네요. 저기 다락방인가? 저기도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마테우즈의 엄마는 동의했고 헛간의 지붕 아래에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 와, 무슨 옷 무더기 같은 게 보여. 옷이 막 쌓여있어. 이거 뭐야? 이상하니까 자세히 보려고 그 옷 쪽으로 다가갔는데 와, 가서 보니까 이 좁은 다락에 잘린 머리와 몸통이 있네. 당시 발견된 시신은 너무 부패해서 신원을 확인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헛간 천장에는 2개의 올가미 밧줄이 달려 있었고 옆에는 가방이 하나 놓여져 있었어요. 그 가방을 딱 열어보니까 마테우즈의 신분증이 나오고 마테우즈 물품이 나오네. 지금 죽어있는 사람, 실종된 마테우즈구나. DNA 분석을 통해 마테우즈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자기 아기를 보기 위해 나갔던 실종된 아들이 자기 엄마 집 헛간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것도 처참한 모습으로. 경찰은 2개의 밧줄과 가방 속에 있었던 마테우즈의 물품 그리고 사건 현장에 다른 사람의 DNA가 없는 점을 들어서 마테우즈는 자살했습니다 라면서 그냥 이 사건 이렇게 종결지어 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마테우즈 자살한 것 같나요? 경찰은 그냥 자살로 주장하면서 더 이상의 추가 조사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테우즈가 향한 곳은 엄마의 헛간이 아닌 여자친구 집이었습니다. 엄마, 가족이 살고 있었던 남동쪽 후트코와 여자친구가 살고 있었던 북서쪽 리피아는 완전히 끝에서 끝이에요. 반대 방향. 635km의 차이로 거의 여자친구 집에서 독일만큼의 거리가 차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멀었어요. 또한 시신이 발견된 지 4일 후 이 가족들은 그 헛간에서 발이 토막난 채로 신발에 들어가 있는 그 신발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발 안에 이 마테우즈의 발이 잘린 채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경찰이 발견한 게 아닌 시신 발견되고 4일 후 이 가족들이 발견한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경찰이 헛간을 제대로 수색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마테우즈의 치아도 몇 개가 뽑혀가지고 그 치아가 옷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가 빠져서 옷에 막 박혀 있어. 올가미 밧줄에 매달고 나면, 스스로 이제 몸을 매달고 나면 머리는 잘릴 수 있어요. 잘릴 수 있대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치아만 빠져서 그 치아가 옷에 박히게 되는 걸까요? 또한 마테우즈의 시신 옆에 놓여져 있었던 가방. 이 가방 안에서 폴란드 생수병, 그리고 담배, 그리고 핸드폰, 그리고 오렌지 주스가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 마테우즈 오렌지 주스 안 먹는데? 엄청 싫어하는데? 그런데 왜 이게 마테우즈 가방에 있지?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건 마테우즈는 사건 당시 차를 타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차가 없는 거예요. 차 어딨어? 폴란드, 독일 등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DNA, 그리고 전문가 보고서, 그리고 마테우즈의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토대로 많은 단서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 경찰도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보하고 하노버에 있는 마테우즈의 아파트를 수색했어요.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알아내게 됩니다. 마테우즈가 실종 당일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마테우즈한테 전화했을 때 그때 본인이 아빠, 저 지금 슈체친이에요. 사고가 나서 2시간 묶여 있었어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이 아버지랑 통화할 때 이 마테우즈 슈체친에 없었는데? 그때 운전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가방 안에 소지품 중에 하나였던 영수증. 이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까 아버지와 통화했던 그 시각, 폴란드가 아닌 독일에 있었는데? 독일? 전문가들이 추정하기로는 마테우즈는 실제로 그 시각 기차를 타고 독일의 국경 도시인 프랑크푸르트로 간 다음 거기서 또 한 번 이동을 해서 한 호텔에 체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마테우즈 혼자가 아니었어요. 알 수 없는 어떤 사람과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마테우즈는 시신이 발견된 고향 후트코와 가장 가까운 마을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 그가 혼자였는지 혹은 누구와 함께였는지, 어떻게 후트코로 와서 엄마가 있는 헛간으로 이동을 한 건지 전혀 그런 거는 알지 못해요. 이 가족들은 경찰들의 말대로 마테우즈의 시신이 이 헛간 다락에 6개월이나 매달려 있었다면 우리 가족인 우리가 헛간 내부에서 시신을 목격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눈에 띄었을 거라고. 가족들은 마테우즈가 실종된 후 여름 내내 이 헛간을 이용했는데 헛간 내부에서는 다락방 천장이 잘 보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달려 있는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거예요. 거의 희박하다고. 또한 마테우즈의 고향 후트코는 작은 마을이에요. 서로 이웃들의 수저가 몇 개인지도 알 정도로 굉장히 작은 마을. 만약 마테우즈가 걸어서 마을로 들어왔다면 그를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 아는 사이니까. 그런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혹시나 낯선 외부인이 후트코 마을로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한 거였다면 그 역시도 딱 눈에 띄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누구도 마테우즈나 낯선 사람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마테우즈의 여동생은 아니 지금 경찰 뭐 하는 거야? 시신 발견되고 경찰 왔을 때 그때 경찰 제대로 사건 현장 수색했어? 우리가 다 토막난 발 찾고 우리가 다 했잖아. 경찰 니네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처음에 헛간을 철저히 수색 안 한 태만하게 행동한 경찰관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찰관의 행동이 형사 과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부 경찰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된 이 사건에 출동했던 2명의 경찰관이 견책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결론은 이 사건 자살로 종결됐습니다. 마테우즈는 자살 징후도 자살 이유도 전혀 없었다고 해요. 오히려 아기가 곧 태어날 거라고 엄청 좋아했었다는데. 그렇다면 사건의 그날 왜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슈체친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자기 여자친구한테도 거짓말을 한 건데 여자친구한테도 2시간 정도 있으면 도착할 것 같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말과는 다르게 마테우즈 어느 사람과 함께 호텔 체크인을 했거든요. 이때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은 누구였던 걸까요? 호텔 체크인 기록이 있다면 그 호텔 CCTV나 이런 거 확인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또한 별 도움이 되지는 못했었나 봐요. 마테우즈는 정신병도 없었습니다. 사건 현장에 올가미 밧줄이 2개였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마테우즈가 평소 잘 마시지도 않았던 오렌지 주스를 왜 가방에 넣어놨던 걸까? 또한 차는 어디 있는 걸까요? 마테우즈의 목과 몸이 토막나 있었어요. 발도 토막나 있었죠. 목을 걸어서 이렇게 토막날 수가 있나? 난다고 해도 옷에 박혀있던 이 치아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정말 마테우즈 자살이었던 걸까요? 타살이라면 어디서 어떻게 누가?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처음부터 다 이상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폴란드에서 일어났었던 한 미스테리한 사망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